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 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지난주에 공포는 확실히 좀 줄어든 모습이죠. 다행히도 어제 뉴욕에서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잘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포함한 빅테크들이 좀 상승이 있어주면서 오늘 좀 기술주 전반적인 상승 랠리에 좀 시동을 걸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까지 오늘은 더 세죠. 현재 반도체 장비 업종 중심으로 플러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대부분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중순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지수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이 앞으로 내일 또 휴장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어떤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이 안에서는 우리는 어떤 전략을 잡아봐야 하는지 주식 라방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잘 세워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오늘 주목할 만한 종목, 주도 업종을 살펴보고요. 테마까지 또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에 히든 종목인 원탑 종목도 오늘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공략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팍스통신망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에 새로 리뉴얼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코드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네모난 QR 간단하게 스캔만 해주시면 바로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시장이지만 막상 안에 들여다보면 조금씩 뭔가 스물스물 이 차익 실현에 강한 이 성향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에는 사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역시나 있었는데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현재 국내 증시. 그러면 이렇게 애매모호한 흐름일 때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특히나 이번 주에는 또 CPI라는 중요한 물가 지표가 하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응 방안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남은 증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와 같이 한번 풀어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어떤 전략을 잡아가야 될지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섹터들이 강하긴 하지만요. 그 가운데서 정말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계신 또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시장에서 든든하게 내 포트폴리오 좀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확실히 코스피도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고 코스닥도 1% 넘게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시장 아무래도 뭐 딱히 그렇게 막 외적으로 본다면 되게 네.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안으로 본다면 지금 지수는 오늘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여기에는 따른 사실 최근에 증시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 그 중에서 하나인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전일 발표되었던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 경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즉 PPI라고 불리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기 침체 가능성보다 이제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증시는 조금 무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도 여기에 따른 상승을 좀 확대시키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좀 하락을 보였던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같은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전반적인 흐름들에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이거는 이제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사실 오늘 대부분의 상승 요인들은 반도체나 2차 전지 최근에 많이 눌려있던 업종들에 한해서 좀 강하게 좀 올라왔다는 부분들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내일 휴장이기 때문일까요? 여기에 따른 오늘 좀 금요일 같은 증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오늘 저녁이면 CPI라는 물가 지표가 하나 발표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소비자 물가 지표는 사실 이 연준위원들 FOMC에 반영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경계 심리, 관망세가 오늘 국내 증시에 좀 적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많지만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엔터업종 같은 경우가 조금 하락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JYP가 이번에 실적들을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인 지수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따른 증시의 상황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두 개 다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 사실상 선물 시장 자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외국인들은 강하게 현물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거는 이제 사실 이 시장이 좀 약간 방향성을 잡기가 애매한 시점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다 그렇게 큰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한 채 장 초반에 고점 형성 이후 쭉 내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번에 이제 일봉 차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에도 나와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자,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기존에 강한 하락을 보였던 그 날의 고점까지 다시 회복을 시켜줬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좀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종목들은 이미 이번에 이 하락 부분을 전부 다 회복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역시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있겠지만, 자,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 갭매우기 현상이 일어난 이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자, 만약에 이 갭매우기 현상이 일어나고 이후부터 어느 정도 강한 상승으로 이 갭매우기 2위에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려는 시장 심리가 작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항상 염두를 해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뭐 CPI도 잘 나오고 또 연준의 이 9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높아지게 된다면 시장은 이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무리하게 예측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예측은 좋지만 항상 우리는 대응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오늘 지금 화면상 보시는 현재 시장 상황판에도 뭐 대부분 다 빨간색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은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요. 자, 아무래도 다음 주 시장까지 그리고 오늘의 지표를 통해서 9월 달까지는 이 매크로 실적들과 그리고 실적 이벤트들에 따라서 변동성은 계속 나타날 전망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때 당시 상황이 닥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박스통신만 오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또 정확한 시황, 여러분들의 대응 방법까지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나 좀 당연히 대응 방안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꼭 찍으시고 이 팍스 통신망까지 입장하셔가지고 많은 정보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요인들,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은 좀 어느 정도 완화된 모습이죠. 여기에도 CPI 물가지수가 이제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 PPI는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CPI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관망 심리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또 예측도 좋지만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앞으로의 실적에 따라 그 이벤트들에 따라서 변동성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에 따른 대응 방안들 미리미리 잘 세워보실 것을 또 권고해 주셨습니다. 네, 또 오늘 주식라방과 함께 하시면요. 어떤 주도 업종들과 테마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빅스 대표님께서 하나하나 전략 풀어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주식 라이브 배틀,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는 요즘 계속해서 또 주목받고 있는 테마죠.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모그린텍 그리고 한중 NCS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왔거든요. 최근에 또 정부에서도 이렇게 화재가 계속 나다 보니까 국내 시판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좀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거를 또 권고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관련 시스템들을 안전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으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정책에 따라서 그런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살펴두면 좋겠죠. 이 두 종목 아모그린텍과 한중 NCS 중에 어떤 종목 오늘 꼽아주실 건가요? 저는 일단 두 개 종목 중에서는요 한중 NCS를 좀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중 NCS 꼽아주셨습니다.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 호실적을 또 견인하면서 기대감 좀 가져가고 있고 현재 9%대 넘게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뽑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이 화재에 관련돼 가지고 이 시장에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맞아요. 여기에 따라서 2차 전지까지 같이 곁들여서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2차 전지 화재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이 악재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2차 전지 기술에 따라서 또 이 냉각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2차 전지 기업들은 또 호재를 또 그만큼 수혜를 또 받아볼 수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두 개의 종목들 중에서는 사실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존에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부터 사실상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돼서도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테지만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흐름 자체는 차트 자체는 굉장히 길지만 이 합병 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다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스펙 합병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라서 움직임 자체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의 차트를 좀 보면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모그린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의 차트는요,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때부터 이제 사실상 2차 전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소재나 장비, 부품 관련주들이 모두 다 뭐 두말할 것 없이 웬만한 종목들이 다 하락세의 길을 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아모그린텍도 마찬가지로 최근의 흐름 약세를 좀 이어오다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급락세에 밀려서 함께 좀 밀려주는 모습이 차트상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또 만원대가 이 종목의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다라는 점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구간이 깨졌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이 깨진 지지 구간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 그리고 회복시킨 이후로부터 지지가 다시 생성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근데 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만원대의 이 지지 구간이 지금은 저항대로 작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듯이 자, 어제랑 오늘 모두 다 어떻게 되고 있죠? 윗꼬리가 형성되면서 밀려주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저항대를 계속 터치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악성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들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구간에 계속 실패를 한다는 것은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완전한 하락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무리하게 올라갈 때 이 추격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할 땐 단타 관점으로 보되 어느 정도 단기 스윙으로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눌림목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자, 올라갔다가 내려주는 이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 단기 스윙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차트상, 분봉 차트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단기 스윙 관점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또 있어요. 자, 저항대, 만원대의 저항대가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의 저항대가 어디냐? 바로 21선의 저항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어제의 종가와 현재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종가의 위치는 정확하게 21선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채 받쳐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종목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항상 가급적이면 21선 위에서 조금 놀아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모그린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21선의 강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돌파되기 직전이라면 조금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진짜 엊그저께도 이 배터리 화재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지만 저도 그 다음 차를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전기차를 바꿀 의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아시다시피 뭐 벤츠에서 나타났던 이 화재에 있었던 이 배터리 출처가 또 CATL이라는 중국, 이 대만의 유명한 2차 전지 기업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서 또 그런 화제가 났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이 2차 전지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가 좀 좋지 못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모그린텍을 봤다면 두 번째 종목 이제 한중 NCS라는 종목을 볼 건데요. 제가 이제 아까 공략하기 위해서는 21선에 대한 조건을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중 NCS의 차트는요, 보면 2022년도에도 있고 그 전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에요. 10년 가까이 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 합병돼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6월 24일부터예요. 불과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점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거래량이 늘어난 이 구간부터 시작입니다. 이날부터 본격 상장이 돼서 움직였는데 자, 이 종목의 차트에서는 중요한 구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저항대만 놓고 봤다면 지금은 지지를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7월달 중순에 한번 이 지지 구간이 한번 받쳐지는 모습 나타났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번 증시 하락 때
똑같이 하락이 나왔지만 그 전 저점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보면 전반적으로 이때 당시 상장한 이후로부터 만들어냈던 저점 이상에서 그 위에서 놀아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차트로서는 35,000원대는 심리적으로 중요한 지지 구간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의 지지 구간이 받쳐질 때마다 어디까지 올려치는 성향이 보인다? 자, 5만 원대까지는 어떻게든 상승이 일단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이 전반적으로 지금 단기 이평선이 좀 모여지는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자, 올라갈 때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도 이 종목이 계속 꾸준하게 관심이 있다는 점, 투자자들에게도 꾸준하게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꼽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21선 위에서 지금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어느 정도 호재가 좀 나타나게 됐을 때 오히려 종가 마감한 이후 그 다음날 갭상승해 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심리가 좀 반반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좀 차트가 잘 만들어지고 재료가 있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전략을 현재 차트에서 본다면 어찌됐든 우리가 지지라는 것은 그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5,000원대까지는 내려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시점에서는 살짝 분봉상에서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고 좀 어느 정도 박스를 형성해 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진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은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이런 종목들 고점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오면 조금 분할 매도를 하시는 습관 들이듯이 만약에 우리가 고점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 못해도 15% 이상의 수익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5% 정도에서 7% 사이에서는 분할 매도로 한번 접근을 하시고요. 그 이후부터는 고점 돌파까지 조금 지켜보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이네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나 배터리 화재 관련주가 좀 선택받은 종목들이라기보다는 선택받은 종목들도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무리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쫓아가지 않아도 이 수급들이 골고루 아래에 있는 종목들도 꾸준하게 지금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잡지 말고 이렇게 좀 자리가 나와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유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겠어요. 자, 왜냐? 우리가 어찌됐든 종목들을 사면 기다리는 건 똑같습니다. 위에서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기다리나 아래에서 사서 어느 정도 조금 소실 구간이 있을지언정 슈팅에 대한 기대감을 놓고 기다리느냐 두 개의 차이일 뿐입니다. 내가 단타로 접근해서 거기에 대한 분할 매도나 수익 실현을 못할 것 같다. 그러시다면 조금 여유를 갖고 투자하시는 방법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종목들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렸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다. 쉽게 설명했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팍스통신망에 또 여기에 대한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으로 꼭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라운드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들 저희가 꼽아왔습니다. 정부에서도 배터리 관련 권고 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 외로 또 이렇게 정확하게 좀 냉각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는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두 종목 가지고 왔는데 아모그린텍과 한중 NCS 중에 한중 NCS를 꼽아주셨습니다.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냉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좀 무리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유 있게 잡고 또 어느 정도의 시세를 기다릴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내가 이 종목 공략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정리해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잡아야 되는 건지 모르셔서 좀 답답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에 오시면요. 어느 정도의 전략들까지 우리 대표님께서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내가 이 종목 잘못 들어가서 물리거나 또 손절할 위험 좀 줄여보고 싶으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장중에 또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정보들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고 또 이 안에서
시황 정보들과 함께 교육도 진행이 되니까요. 바로 또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2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또 전력 설비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또 강세 테마 중에 가장 강한 빨간 원을 그리고 있는 게 또 전력 설비 관련주였어요. 오늘 말복인데 너무 덥더라고요. 실제로 폭염이 이렇게 길어지고 또 강해지면서 오늘 전력 수요가 최대치다 해놓고 오늘까지도 지금 또 최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관련주들 올라가고 있는데 또 전선주들이 또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관련주들 또 움직이더라고요. 오늘 KBI 메탈과 대원전선 가지고 왔는데 두 종목 모두 또 저희 방송에서 다뤄드렸고 또 실제로 수익도 좀 안겨드렸던 종목들인데 오늘 KBI 메탈과 대원전선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좀 공략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두 개의 종목이 사실 둘 다 좋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장에서 재료가 나타나가지고 종목이 오를 때는 네.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오를까요? 재료가 나타나서 종목이 오를 때는 네. 실적이요? 아니죠. 첫 번째로 오를 때는 기대감으로 오릅니다. 아,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I를 통해서 전력망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전기차도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전력들이 늘어날 거고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자, 아시겠지만 2차 전지도 그랬고 이번에 AI도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 기대감이었어요. 하지만 2차 전지 에코프로나 이 AI, 엔비디아나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 번째는 모두 다 실적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실적에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거기서 받쳐주지 못하는 실적들이 있다면 주가는 당연히 식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반대로 실적이 받쳐지게 된다면 그만한 상승 파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여기에 지금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불과 몇 개월 전이죠. 몇 개월 전에 1차 상승 파동을 그려나갔을 때는 단순하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다들 식어 있죠. 왜일까요? 생각보다 기대감 하나만큼으로는 여기에 대한 주가가 너무 과평가되어 있다라고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올 것이고 그게 바로 눌림목이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실적들이 나올 때도 됐고 이 재료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식어가는 게 아니라 소멸되는 게 아니라 점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한 2차 상승 파동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2차 이제 지금 2분기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관련주들 실적이 좋게 나와 봐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실적에 대한 상승 파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1차 파동 때는 다 같이 오르는 시장일 수는 있겠지만 2차 때는 이 선택받은 종목들이 올라갈 시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생각에서 최근에 뭐 재무적인 부분이나 실적들 그리고 차트상의 시장에서의 선택받은 수급들을 살펴본다면 전 두 개의 종목 중에 KBI 메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의 승자를 KBI 메탈로 꼽아주셨습니다. 재무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차트로 보나 수급으로 보나 전부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 KBI 메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럼 오늘 뭐 차트나 전략도 살짝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개의 종목을 좀 간단하게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개의 차트는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어떤 점이냐? 1차 상승 파동을 그려나갈 때 같은 시기에 같이 올라갔다는 점이에요. 두 개의 종목이 1차 상승 때 굉장히 비슷한 흐름 나타나고 있죠. 자, 근데 보면 2차 상승을 보여주기 전에 눌림목의 시점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원전선은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다시 보여주려다가 떨어졌어요. 그럼 전형적으로 지금 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고점이 낮아지고 있네요. 자, 저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지지를 받는 구간을 찾을 때까지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눌림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종목들의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그 다음 올라갈 때는 그만큼 저항대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지지 구간도 많아지는 만큼 반대로 저항대도 많아진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이 종목은 지금 이미 지지대를 만들어 놨다가 그 지지대가 저항대로 작용돼 버렸어요. 보시면 여러분들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언제예요? 자, 8월 1일 날에도 돌파가 나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존의 지지 구간이 저항대로 작용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근데 제가 선택한 이 KBI 메탈은요, 보시면 어느 정도
똑같이 하락이 나왔었지만 이탈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을 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 전에 고점까지 다시 올라왔다는 게 포인트고요. 자, 어느 정도 지지를 받자마자 양봉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냥 양봉이 나오느냐? 아닙니다. 보시면은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고점에서 만들어지는 이 차트 1차 상승 파동의 고점일 때는 어떤 구간이냐면 자, 개인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하는 구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기간의 눌림이라고 생각해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자리거든요. 자, 우리가 캔들을 항상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이렇게 고점에서 강한 윗꼬리가 달린 음봉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차익 실현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오히려 이걸 보지 못한 채 단기간의 눌림이다 생각해서 공략하셨더라면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으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지금의 시점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이 잔뜩 몰려있는 이 구간에서 자, 이렇게 아래에서 하단에서 양봉들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다? 자,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을 지금 받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절치는 물량들이나 여러분들이 물을 타가지고 탈출하는 그 물량들이나 자, 지금 수급 주체들은 이 아래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 시그널이 나타난다는 것은 차트상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이런 종목들은 전략 잡기도 쉬워요. 사실상 지금 바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돌파 매매 즉 갭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노려보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높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지지가 강력하게 잡혀있다 한들 이 구간에서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리듯이 자, 지금 3,000원입니다. 적어도 2,500원대까지는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요. 자, 만약에 이 구간에서 돌파가 확실하게 나오고 3,300원대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상승이 나와준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로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종목의 차트상으로는 중요한 거 21선에서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자, 21선을 어떻게든 뚫어내기 위해서 조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접근할 시기는 21선에서 완벽하게 지지를 받고 안착을 했을 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종목들 좀 길게 풀어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 두 개의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꽁꽁 숨겨두고 있는 후발주로 보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 통신망 오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냥 알려드리면 또 재미없잖아요. 자, 오른쪽에 팍스 통신망 꼭 함께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보들, 수익들, 그리고 앞으로 시황 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전력 설비 관련된 이슈들은 앞으로도 너무도 많죠. 현재 전선과 변압기 수출 증가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AI 산업에 대한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이라든지 전력망 노후화라든지 그 밖에도 국내 기업의 기술력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전선주들 전망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중에서도 KBI 메탈과 대원 전선 중에 KBI 메탈을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KBI 메탈의 경우에는 대원 전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KBI 메탈은 특히나 재무라든지 실적, 차트상으로도 수급적으로도 모두 다 강하게 또 지금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략만 잘 잡고 들어가신다면 이 종목 잘 공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략법까지는 방송 중에 디테일하게 다 풀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정보와 전략들 그때그때 시황에 맞는 대응까지 해보고 싶으시다면 팍스통신망 바로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만 간단하게 스캔해 주시면 팍스통신망 바로 이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최근 리뉴얼된 팍스통신망 이용하셔서 빅스 전문가님의 전략과 대응까지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교육도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원탑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오늘 주도 업종과 또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방송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들 다 챙겨가실 분들은 팍스통신망 바로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는 지금 20분 정도 안에 들어오셔야 방송 중에 들어오셔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또 차트 교육 또 진행을 해주실 거고 여기에 또 원탑 종목까지 가지고 와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또 교육을 진행해 주시고 또 어떤 테마에서 또 직접 종목까지 선별해 오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 얼마 전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앵커님과 함께 교육을 했던 그 부분이에요. 어. 그리고 오늘 제가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네. 특정 단어를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해 배울 건데 바로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 차트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뭐 캔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추세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거래량도 되게 중요하지만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저항과 지지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인 기술입니다. 자, 그럼 저항선과 지지선 어떠한 용어들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아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도 막 어느 구간에 저항선이 있고 막 21선에 저항선이고 어디에 지지선이고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드렸었죠. 자, 거기에 대해 이 디테일한 좀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저항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주가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지점을 선으로 이은 거예요. 자, 어느 순간 우리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어요. 5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한 8만 원쯤 첫 번째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8만 원대에서 맞고 뚝 떨어졌어요. 자, 8만 원 이상을 내가 보고 있었는데 두 번째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또 8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 있죠. 이번엔 8만 원 뚫겠지. 9만 원도 가겠지. 10만 원도 가겠지 하지만 자, 어느 순간 가다 또 8만 원을 맞고 떨어집니다. 자, 두 번에 그렇게 실패를 했어요. 그럼 이 선을 쭉 이어보면은 거기가 이제 무슨 선이 된다? 저항선. 맞습니다.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자, 저항선에 부딪히면 투자자들은 이제 추가 상승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매도하려는 경향을 보여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도할 때까지 그냥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것도 우리가 목표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사실 버티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 특정 구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뭐래요? 여기가 고점인가 보다.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상승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게 되고요. 조금 더 급격하게 내려가거나 많이 내려가거나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무슨 심리가 작용이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한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실패 심리가 이제 작용이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따른 이제 심리도 항상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는 점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반대쪽으로 보면 지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저항선과 지지선 이 하나의 똑같은 선이지만 자, 어떻게 또 바라볼 수 있는지 지지선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내려오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선으로 이은 것이에요. 자, 지지를 우리가 삼성전자를 샀어요. 5만 원에 샀습니다. 근데 우리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뜻대로 가지 않아요. 떨어지기도 합니다. 한 4만 원쯤까지 내려갔어요. 1차로. 여기서 좀 받쳐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거기서 받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또 떨어지네요. 또 4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선을 쭉 이어보니까 이 선은 무슨 선이 돼요? 지지선. 맞습니다.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자, 저항선과 지지선 올라가지 못하느냐 내려가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이 사실 저항선과 지지선은 똑같은 선입니다. 왜 똑같이 얘기를 하는지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요. 자, 우리가 저항선과 지지선 방금 전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차트의 이미지를 보면 이 종목의 차트 인콘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의 차트상으로는 현재 3,000원대가 고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3,000원만 가면 뚫지를 못하고 떨어집니다. 자, 지지선 여기에 대해서 떨어지는 구간 반대로 보면요. 자, 지금 저점이 2,200원에 첫 번째로 작용이 됐어요. 자, 두 번째로는 쭉 오다 보니까 여기에 지지선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지지선에서 보면 이 2,200원 구간에서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와요. 그럼 차트상에서 이 심리적인 구간이 작용이 되는 구간인데, 자, 이 구간은 지지선으로 작용됐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요, 이 지지선이 하향 이탈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하향 돌파는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매도 증가로 저항을 보인 이후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게 되게 되면은 적극적인 매도 시점으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이 났는데요.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성을 지금 다 때려 부시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성벽을 우리 지금 아군들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지선이 부서졌어요. 성벽이 부서졌습니까? 부서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포로가 되죠. 그쵸. 포로가 도망가야죠. 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 직전에 이미 네. 성벽이 부서졌기 때문에 네. 적군들이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이 지지선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매도세가 계속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뚫고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도 이제 반대도 있어요. 이 지지선이 하향 이탈됐을 때 우리 군이 갑자기 막 의기투합해서 갑자기 적군을 물리치고 다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저항 때 이 지지 구간이 이탈되고 다시 회복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회복하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지지선이 하향 이탈되기 시작하면은 어디까지 무너질지를 예측하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이 먼저다라는 점은, 자, 어찌됐든 무너지고 내려가는 것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도를 꼭 먼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반대로 볼 겁니다. 반대로 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저항선이 돌파가 됐어요. 방금은 지지선이 하향 이탈됐다면 이번엔 저항선이 상향 돌파되는 것을 예를 들 건데요.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자, 주가가 계속 지지선에 받쳐지게 되면은 우리는 아까 전에 성벽을 예를 들었어요. 이 성벽을 적군들이 지금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군들이 여기서 힘을 다했구나. 우리가 이제 반대로 공격을 해야 될 때다 하고 이제 매수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지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보인 이후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에 이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로 분할 매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적군을 다 물리셨습니다. 다 물리셨어요. 그럼 이제 적군이 쳐들어온 그 나라까지 쳐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거기까지 쳐들어가서 이제 반대로 우리에게 시비를 걸었으면 본때를 보여줘야죠. 자, 그렇다면 이 저항선이 돌파가 되고 반대로 쳐들어갈 때까지, 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중간중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수익 실현,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여러분, 저항선과 지지선, 아까 전에 1차적인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단 하나에서부터 비롯된 선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위에서 주가가 놀다가 하나의 선에 부딪히면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자, 주가가 이렇게 하나의 선에서 놀다가 반대로 올라가는 툭툭 건드려주는 부분이 더 이상 뚫지를 못하면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돌파가 일어나게 됐을 때 주가가 그대로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올라가지 못한 채 저항선에서 다시 붙으려는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저항선이 다시 뭐가 되냐면 지지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자, 반대로 지지선에서 무너졌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다시 주가가 올라오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지지선이 이제 뭐가 돼요? 저항선.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거기에 자기들 성벽으로 다시 쳤어요. 그 성벽을 우리가 다시 치기 전까지는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께 좀 풀어드렸는데, 자, 이 두 가지의 선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을 이제 매매에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굉장히 쉬워요. 자, 우리가 지지선을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부딪히고 있으면요? 네, 지지선에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내려가다. 그때 사요. 맞아요. 네. 지지선에 부딪히고 있다. 사면 돼요. 자, 근데 손절은 언제 해야 될까요? 손절은 지지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맞아요. 지지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손절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손절폭은 굉장히 낮출 수가 있고, 자, 우리가 만약에 지지선에서 최하단에서 잡았다라고 했을 때 반대로 보면 저항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지지선에서 부딪히면 반대로 저항선까지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차트에는. 자, 그러면 지지선에서 저항선까지 몇 %가 되던 우리가 그만한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지선에서 사서 저항선에서 판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항선이라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시장에 순응하는 매매를 꼭 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저항선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지선으로 바뀔 수 있어요. 맞아요. 바뀔 수는 있지만
뚫지를 못하면 해당 구간에서 다시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지선에서 잘 샀다면 그 고점을 돌파해서 완벽하게 더 위안, 더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반드시 그 저항선에서 1차적인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위까지 노려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매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하던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할 때는 매도로 과거의 저점을 강하게 과거의 고점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는 것을 이제 매도로 하시면 좋은데 이건 이제 하나의 응용 스킬이에요. 아까 전에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 지지선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아까 지지선일 때 뭘 한다 그랬죠? 지지선 할 땐 뭘 한다고요? 지지선일 때는 지지선에서 네. 받쳐주고 있을 때 뭘 한다 그랬죠? 받쳐주고 있을 땐 사야죠. 그렇죠. 반대로 저항선을 돌파를 했으면 네. 지지선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아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럼 우리가 반대로 거기서도 매수 시점으로 작용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저항선과 지지선을 놓고 우리가 간단하게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알아봤는데 굉장히 쉬운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렵다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는 그런 교육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응용할 수 있는 차트들도 종목들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팍스통신망으로 꼭 함께 오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교육과 응용할 수 있는 차트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방법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으로 QR코드 찍으시고 바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죠. 몇 달 전에는 제가 저항선과 지지선도 잘 몰라가지고 이 시장의 차트를 보는 흐름조차 잘 몰랐었는데 이것만 알고 가셔도 그 매매를 하실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가르쳐주신 그런 교육 내용들을 가지고 차트에 실제로 응용해 볼 수 있는, 적용해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도 또 준비를 해두셨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들까지 함께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만 간단하게 스캔해 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리뉴얼된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셔서 빅스 대표님의 자료와 모든 정보들, 전략들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꼭 챙겨가셔야 하는 게 원탑 종목이에요. 원탑 종목은 실제로 공략을 해볼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방송 중에 풀어드리고 실제로 모든 종목명과 전략 같은 경우에는 팍스통신망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원탑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탑 종목 어떤 테마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오늘 원탑 종목은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번 주 증시 스케줄 한번 브리핑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한 이벤트가 있는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금요일에 이벤트 하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이벤트랑 관련된 건가요? 맞습니다.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화면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증시 브리핑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자, 내일 모레입니다. 금요일에 원격 진료와 관련 있는 이벤트가 하나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대 증원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인데 이번 주 의대 등록 거부 집회가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의대 증원 청문회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의대 증원 이슈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또 코로나 환자나 감기 질병 환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사실상 이제 진료를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없어가지고요. 자, 근데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청문회나 이런 이벤트들이 앞으로 좀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초석이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만큼은 우리가 수익으로 좀 직결시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종목 기업 분석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이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IT 인프라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이나 유지 보수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종속회사를 통해서 헬스케어 사업,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비 도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 개별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단기적인 이슈나 이벤트들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또 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의 이제 차트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수익을 챙겨봤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굉장히 트레이드마크 같은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지금 차트를 보면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저항과 지지 딱 이 종목의 차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종목은 지지선이 이탈이 됐어요. 사실상 우리가 배워봤을 때는 지지선이 이탈됐을 때는 접근을 하지 않는 매도로 좀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은 사실상 매도가 나와서 좀 하락이 나왔을 때에도 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려는 지금 지수 차트의 흐름과 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벤트가 있다라는 점이 사실상 가장 큰 요인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종목은 사실 원격 진로에 있어서는 대장주의 좀 역할을 해주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파동도 보시면 2,500원이었던 종목들이 6,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끼와 힘을 가진 종목이라는 점이겠죠. 이때도 보시면 바닥을 잘 잡고 있다가 불과 5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은 있는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자,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좀 지지를 받아줄 그런 자리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두 가지의 전략을 좀 놓고 본다면 완벽하게 2,500원을 돌파를 해주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재료도 나쁘지 않고 하락했을 때 거래량도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 종목 우리가 기업 분석부터 재료 분석 그리고 이렇게 차트 분석까지 같이 해봤는데, 이 종목 제가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팍스통신망 꼭 함께 오셔야지만 제가 여기에 대한 종목명과 정확한 전략들 제공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의대 정원 관련 이슈들이 나오죠. 집회도 예정되어 있고요. 또 의대 증원 청문회도 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죠. 또 여기에 맞게 이슈가 나오기 전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원탑 종목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 종목 저희 주식라방과 굉장히 인연이 깊고요. 또 빅스 전문가님이 전문으로 또 다루고 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공략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에 와보시면 모든 정보들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슈가 금요일에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또 휴장이잖아요. 미리 조금 공략을 해본다면 더더욱 또 유리한 타점에서 또 공략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바로 또 공략해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사실상 차트로 봤을 때 지지선을 뚫고 좀 내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은 해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잡아서 충분히 시세 줄 수 있는 다양한 또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 종목까지 함께 종목명 받아보시고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QR만 스캔해 주시면요.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인성정보 또 들고 와주셨는데 원탑 종목 관련해서 또 풀어주시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또 광복절이고요.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지표들도 남아 있는데, 사실 이제 증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사실 어떻게 예측을 못 하겠습니까? 나중에 위로 갈 거고, 나중에 또 아래로 또 떨어질 거고, 거기에 대한 예측은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사실 여러분들 이번에 증시 낙폭에 내가 대응을 잘못해서 아래에서 무작정 다 손절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웬만한 종목 다 올라왔죠? 그게 사실 현재 시장의 대응 방안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시장 변동성에 대응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박스통신망 오시면 여기에 대한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 제가 또 여기에 대한 가이드도 드리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나 너무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도움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팍스통신망 QR코드 꼭 찍으시고 함께 오셔서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든 종목들 주식라방에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혹은 가치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